그날 밤의 냄새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금속이 오래 눅눅하게 썩어갈 때 나는 숨을 들이킬수록 목 안쪽이 서서히 긁히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 2019년 당시 37이었고 화물 운송 회사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반복하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영동 고속도로는 저에게 너무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예전처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출발이 늦었습니다. 화물 적재가 지연되면서 2019년 10월 17일 오후 10시 43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서울 외곽을 벗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몸이 무겁다기보다 어딘가 묘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트럭 문을 두드리는 꿈이었습니다. 쿵! 처음에는 작게 마치 실수로 부딪힌 것처럼 시작되다가 쿵! 쿵! 점점 규칙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대신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늘 운전석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저는 그걸 따라가다가 항상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 때문이었는지 2019년 10월 17일 밤 운전대를 잡고도 계속 주변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특히 사이드 미러를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07분이 가까워질 무렵 차량 통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터널 구간을 지나면서 라디오도 끄고 오직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막이 싫어서 일부러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그때였습니다. 쿵.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11분 분명히 들렸습니다. 트럭 뒤쪽, 정확히 말하면 적재함 쪽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물이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쿵쿵.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12분 이번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정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꿈속에서 들었던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끝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짐이다, 움직인 거다.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저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멈추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15분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재함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분명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이드미러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16분 검은 무언가가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걸.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그림자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가장 가까운 졸음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21분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엔진을 끄자마자 세상이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쿵, 쿵. 그런데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럭 밖에서도 같은 리듬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23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야, 착각이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차체를 두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쿵쿵.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25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냄새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쇠가 썩는 냄새. 비에 젖은 철판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는 그 비릿하고 무거운 냄새. 그 냄새는 트럭 뒤쪽에서 더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적재함 문 앞에 섰을 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27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자. 혼잣말을 하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자들도 고정장치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문제였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을 흘리고 다닌 것처럼 바닥 전체 젖은 흔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성인 여성의 것처럼 보이는 발자국. 그 발자국은 적재함 안쪽에서 시작해서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트럭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 방향은 운전석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29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분명 저는 혼자였습니다. 출발할 때도 도중에도 누구도 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분명히 누군가가 제 트럭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향한 곳은 제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0분 운전석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내부가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입은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1분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은 젖은 소리. 찾았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저를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14일 밤 2시 12분 첫 번째 꿈을 꾸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26년 4월 9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1분 넘어졌던 자리에서 거의 기어오르듯 일어나 그대로 운전석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졌고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버렸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2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졸음 쉼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2분, 가로등 몇 개가 있었지만 빛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기 속에 흩어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한 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또 들렸습니다. 쿵!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3분, 이번에는 제 바로 뒤에서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은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 분명히 그 안에 있던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4분,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선은 계속 트럭에 고정한 채로요.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밑에서 뭔가가 밟혔습니다. 젖은 느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5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발자국. 아까 적재함 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맨발의 자국이었습니다. 그게 제 발 바로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제 뒤에 서 있었다는 것처럼 그 사실을 인식하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너무 길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6분, 귀 바로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왜 도망가? 저는 그대로 몸을 던지듯 앞으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방향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6분, 그냥 무작정 트럭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저는 다시 멈춰야 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7분이었습니다.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졸음 쉼터 끝 산 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철제 펜스로 막혀 있었고 그 너머는 완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트럭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8분,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가로등 아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는 젖은 흔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축!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9분,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0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물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입은 아까 봤던 그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제야 봐. 그 목소리는 아까 트럭 안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웠습니다. 훨씬 더 또렷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1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트럭 안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 계속 뒤만 보더라.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이드미러. 운전 내내 제가 계속 확인하던 그 거울. 그녀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2분,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펜스뿐이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완전히. 그녀와 저 사이의 거리는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3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로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몸을 스치듯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기회를 잡은 것처럼.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4분, 옆으로 몸을 틀어 그대로 그녀를 피해 달렸습니다. 거의 부딪힐 듯 가까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자.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로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5분, 손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 남자는 고개를 돌려 제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6분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도 젖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2시 47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장소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입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꿉니다. 그날 저를 태워준 그 남자. 그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1시 12분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별일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기 직전 2019년 10월 18일 오전 1시 13분 저는 무심코 사이드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기울인 채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절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4월 9일 오전 2시 12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2시 10분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후 11시 48분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방 안의 모든 표면이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TV 화면, 심지어 휴대폰 액정까지. 어디를 보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2019년 10월 18일 오후 11시 52분기 혼잣말을 하면서 화면을 켜고 반사를 확인하고 다시 끄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확인이 안심을 주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까랑 다르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03분 처음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조금 늦게 돌린 것 같은 느낌.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이 어긋난 것 같은 기분. 그 정도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확실해졌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1분 휴대폰 화면을 켜고 셀카 모드로 전환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제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방향과 화면 속 저의 시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저는 화면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뒤에 있는 무언가를. 그 순간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2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 안에 저는 여전히 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가 먼저 웃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3분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렸습니다. 툭!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4분 휴대폰이 다시 켜지는 소리.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잉, 진동.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5분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벨소리는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지잉, 지잉. 마치 누군가가 숨을 참고 있다가 조금씩 내쉬는 것 같은. 저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6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었습니다. 번호도 이름도 그냥 검은 화면 위에 희미하게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둠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제 귀에 닿을 듯 가까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네가 보이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2시 17분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거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2019년 10월 19일 오전 9시 08분 저는 일을 쉬었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는 순간 모든 거울이 저를 향하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룸미러, 유리창, 그 모든 것들이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모든 반사되는 물건을 가렸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전 10시 32분 거울은 천으로 덮고 2019년 10월 19일 오전 11시 05분 TV는 코드까지 뽑고 2019년 10월 19일 오전 11시 47분 창문은 커튼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후 6시 41분 저녁이 되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빛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오후 8시 42분 그쪽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둠이 마치 형태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9년 10월 19일 오후 6시 43분 벽에 걸린 액자 유리가 아주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반사 속에서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기울인 채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그 손끝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툭. 2019년 10월 19일 오후 6시 44분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더 이상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제 안으로 들어와 제 현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9일 오전 2시 12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피한다는 선택지를 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거울을 가리고 화면을 끄고 시선을 피하는 건 시간을 늦출 뿐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피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는 것처럼 제 숨이 가빠질수록 그 존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오후 11시 58분,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형광등을 켠 채로 거울을 덮어두었던 천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옷장 거울, 화장대 거울, 심지어 욕실 문까지 열어두고 안쪽 거울도 그대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방 안에 여러 개의 저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02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07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틱, 틱, 틱. 그 반복이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어긋났습니다. 틱, 틱, 틱.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09분 마치 누군가가 중간에 끊어먹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불일치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툭.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0분 물 떨어지는 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욕실 쪽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1분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자가 겹쳐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듯. 그리고 그 순간 욕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겹겹이 서로 겹쳐진 채로 마치 여러 개의 같은 존재가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2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뭐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거울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안쪽에서 누군가가 건드리는 것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3분 모든 거울 속 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욕실 쪽으로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울 속의 저들은 제가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씩 같은 각도로, 같은 속도로.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4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 고개 하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5분 제 시야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보는 방향이 강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욕실 쪽으로, 거울 속에 저들이 바라보던 방향으로 그 안을 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얼굴이 하나의 몸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눈 없는 얼굴들, 젖은 머리, 벌어진 입, 그 모든 것이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지듯 끌려오듯 거리라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6분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거울 속에서.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거리와 실제 거리의 감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7분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제 나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아니 제 얼굴이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제 입 위에, 그녀의 숨이 제 숨 안으로. 너였어.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8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쁘게 터져 나왔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오전 12시 19분 방 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2026년 4월 9일 오전 2시 12분 지금까지도 거울 속의 저는 가끔 제가 하지 않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점점 더 그녀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게 시작됐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12분 피곤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이유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제 눈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착각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18분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거울 속에 제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따라오는 느낌,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이 어긋나고 입을 다무는 순간이 반박자 늦고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가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움직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해라.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1분 저는 거울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날도 평소처럼 거울을 보지 않으려 애쓰다가 결국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5분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울 바로 앞까지. 제 숨이 유리에 닿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저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6분 몇 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이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거울 속의 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7분 저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저는 그대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초의 어긋남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울 속에 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쪽의 의지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익숙한 웃음, 그녀의 웃음이 제 얼굴 위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바뀌자.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8분 그 말이 들린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뒤집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과 거울 속 공간이 겹치면서 뒤섞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두 군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욕실 앞에 서 있는 저, 그리고 또 하나는 거울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저. 그 감각이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29분까지 몇 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안쪽의 시야, 그건 이상하게도 더 선명했습니다. 밖보다 더 또렷했고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야에서 저는 봤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그녀를, 아니 이제는 저와 거의 같은 형태가 된 무언가를.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30분 그것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촉감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밖에 있는 저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게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제가 아닌 무언가가 제 목소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31분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걸.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거울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32분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과 겹쳐질 정도로,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안에서 봐. 그 순간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7시 33분 밝았던 공간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욕실 앞에 서 있는 저.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제가 너무 잘 아는 그녀의 웃음. 저는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밖에 나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오전 2시 12분 그럴 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눈을 흔들고 입을 움직이고 손을 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9일 오전 2시 12분 조금 전에도 그 밖에 나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누구지?